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문동 장류 이편한 세상, 김해시 신문동 장류 이편한 세상 경매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의 물건이고 대지권 15.2평, 대지권이 좀 더 넓은 아파트 같습니다. 대지권이 상당히 넓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으로 한다. 자, 감정가는 1억 8,900이고 64%까지 유찰됐습니다. 자, 64%까지 유찰됐다는 건 2회 유찰됐죠? 죄송합니다. 2회 유찰이 되었고 2회 유찰됐다는 것은 이 감정 자체가 거래 가능 금액, 자, 소위 말하는 시세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날 것이다. 1회 유찰됐을 때의 80% 가격, 자, 여기 있죠. 이 가격이 아마 만약 여기서 낙찰이 된다면 이 가격이 현재 그 현장에서의 물건의 가치에 근접해 있을 가격이다. 이것은 아니다. 가격이 떨어졌거나 감정이 잘못됐거나 또는 이 감정이 정확하다면 권리적 하자가 크거나 물리적 하자가 클 것이다. 입찰 28일 전에 미리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는 뭐 은행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동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파트는 깨끗해 보입니다. 보면 뭐 특이한 내용도 없고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에는 하자가 없으나 낙찰받으면 어떠한 권리적 할당가 있을 수는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인이 없다.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조사된 바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현장 조사를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더라.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니까 전입된 세대는 없다. 즉 소유자 채무자 세대가 전입하고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럼 문건 송달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돈을 받을 게 있거나 이 경매 사건에 깊은 관여하고는 이해관계자인데 낙찰받으면 나는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 등의 어떤 신고를 할 수 있죠. 그 신청 내역을 보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권리관계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얼마를 써야 되겠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살펴보는 겁니다.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되고 교부 청구, 감정서 제출,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이런 내용들은 낙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경매 절차상의 어떤 문건 접수고 낙찰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건 접수 내역이 아니다.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서 제출, 채권자의 열람 복사 신청, 교부권자 교부 청구서 제출, 채권자의 경매 예납 잔액 환급 계좌 변경 신고서 제출,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더라. 채무자, 소유자 가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를 보면 2012년 9월 24일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이 근저당권이 경매 신청까지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 외에 아마 이거 동일한 근저당권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근저당권 외에 다른 권리는 없다. 어쨌든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근저당, 그 이후에 있는 두 번째 근저당과 이 임의 경매는 매각하면 모두 소멸된다.
말소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신문동 장유 2편한 세상. 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에 인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 소멸.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꼭 조사해 보시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실에 관리비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고, 점유자는 채무자, 소유자로 판단됩니다. 전입 열람 내역을 해보니까 전입된 세대가 없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 잔금을 납부하고 이래서 약 3개월이면 명도가 가능하다. 강제집행 비용은 3에서 약 400 정도 예상이 되고, 300만원 이하에서 이사 합의가 되고 그냥 내 발로 내 손으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평형대 물건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억 8천, 1억 8,500. 자, 가장 저렴한 거 여기 있습니다. 저층에 1억 7,500이 하나 있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에 2억 6천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건 거래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이렇게 1억 8천 중반, 1억 9천, 1억 7천 후반도 있고요. 1억 7천 중반도 있고. 자, 1억 7천과 1억 6천도 하나 있습니다. 1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저층이니까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자, 1억 6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깎인 1억 5,500.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1층임을 감안해야 된다. 예상 낙찰가는 신문동 장유 쌍용예가 여기 있죠. 이거랑 그리고 장유 2편한 세상 이 두 개로 분석해 봤습니다. 둘 다 07년도에 건축됐고 전용 면적 25.3평과 25.7평, 14층과 11층, 남서와 남도. 자, 모두 3차에 낙찰되더라.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 일대 아파트 시장, 이 일대 아파트 시장의 상황을 이 3차라는 두 건의 경매, 3차라는 그 두 건의 경매가 3차에서 낙찰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이 일대 아파트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 6에서 8개월 전쯤 감정평가를 할 때의 시세 반영을 터무니없이 못하느냐?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고 중개사도 만났고 판단했던 가격이 불과 1년 정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3차까지 유찰될 만큼 가격도 하락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으면 이때 낙찰이 되었다면 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가격이 이 정도까지 실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20% 아닙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갔음에도 3대1, 3대1. 즉, 두 건의 경매가 있는데 3명이 들어가더라.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이 3명, 이런 사람이 아니면 입찰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요의 힘은 약하고 가격은 떨어졌다.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도 3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 시장. 자,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가 일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저렇게 기록이 되었고 낙찰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84%, 86% 정도. 장유 1편한 세상에 적용을 해보니까 85% 정도 예상이 되고 매도 호가 1억 5,500 하한가를 적용하면 1억 3,136만원 예상됩니다. 네. 1억 3천 초반에서 1억 3천 중반 정도. 그러면 아무래도 낙찰 확률이 높은 1억 3천 중반을 쓴다면 이 가격 쓴다면 이사비 이거 감안해야 됩니다. 1억 3,978만 5천원에 정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